안녕하세요, 얄리3D 레티입니다. 저번 두 영상에서 상단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사용만 하고 모르는 메뉴들이 많았는데 영상 준비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메뉴가 아닌 주변의 아이콘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휠을 밀고 당김은 이렇게 뷰의 확대 축소입니다. 휠을 밀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당기면 멀어집니다. 모델 크기가 커지거나 하는 게 아닌 그냥 보는 위치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뷰가 그 위치에 맞게 회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수평 이동이 됩니다. 그럼 바로 주변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준비, 미리 보기, 모니터가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 즉 모델을 불러오고 설정해서 슬라이싱을 하는 화면이고, 미리 보기는 이렇게 슬라이싱 해놓은 각각의 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모니터는 PC에서 3D 프린터가 다이렉트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곳을 통해서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익스 온도, 베드 온도 등도 확인이 가능하고 노즐의 이동 등도 큐라에서 가능하게 하는 등 직접적인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메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시작 메뉴는 마켓 내에 큐라에서 기본 플러그인으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 및 재료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시고 여기 플러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커스텀 서포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순 커스텀 서포트랑 실리더리 커스텀 서포트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건데, 저는 여기서 커스텀 서포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요. 이렇게 동의를 누르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큐라를 재실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큐라를 재실행하면 왼편에 아이콘에 이렇게 검정색 계단 모양의 커스텀 서포트 플러그인 메뉴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큐라 명령어나 메뉴나 재료 외에 추가적인 것을 설정할 때 이렇게 설치를 따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로그인은 비회원이 아닌 얼티메이커 측에 계정 생성과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래 메뉴로 내려오겠습니다. 바로 아래 폴더 아이콘은 파일 메뉴에서 보았던 파일 열기 메뉴의 아이콘입니다. 이게 파일 열기랑 똑같은 화면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콘은 여기 프린터 이름인데, 저희는 얄리 대표님께서 만들어 놓은 O2에 대한 세팅 값을 프린터 이름으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그 밑에 프린터 추가와 프린터 관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안에서 기기 설정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저희는 5개의 익스트루더로 설정이 되어 있기에 다음과 같이 5개의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는 곧 익스트루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한 필라멘트는 한 익스트루더다. 일단 이렇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색들의 필라멘트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설정 보기, 재료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른쪽 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드래프트라고 써져 있는 것은 프로파일 값입니다. 프로파일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당 프린터의 여러 옵션들을 미리 설정해서 저장해 놓은 값을 말합니다. 기본 값은 거칠기라는 의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누르면 하단의 세부 세팅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합니다. 하단의 프린터 설정에서 드래프트를 눌러보시면 기본 값들이 extra fine, 즉 매우 미세한 것부터 extra coarse, 매우 거친 것까지 적층 레이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상부에 드래프트 0.2mm라는 것은 곧 드래프트는 프로파일의 이름이고 0.2mm는 적층하는 높이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기 45도 이 격자 무늬는 내부 채움을 의미하는데요. 내부를 얼마나 채울 것이냐를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부 채움이 현재 5%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흰색 구조를 검정색 구조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양인데요. 출력을 하다가 하단면에서 지지하는 구조가 없이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는 것을 오버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버행에 따른 것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지지대를 서포트라고 합니다. 그 서포트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아이콘입니다. 지금은 비활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프린터 설정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서포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포트 생성에 클릭해서 V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이 비활성에서 유효한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무언가를 위아래에서 누르는 듯한 형상을 띠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은 출력물이 헤드에 부착을 돕는 구조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하단에 빌드 플레이트 부착에서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이 있을 겁니다. 브림이나 레프트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유효한 상태로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스커트나 여기 논 상태로 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이 비활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논은 초기에 필라를 미리 빼는 행위나 출력물 주위를 보강하는 것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이고요. 스커트는 출력물 주변에서 필라를 한번 빼주고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스커트를 굳이 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노즐에 막혀서 초반에 필라멘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필라가 노즐부까지 살짝 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노즐까지 원활하게 빼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면 넓은 구조를 출력할 때 출력물 주변을 필라멘트가 한번 출력을 하면서 전체적인 레벨링이 잘 맞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인 듯 합니다. 더군다나 멀티에서 이 스커트 기능이나 브림 기능을 켜면 출력물 주변으로 앞으로 출력할 색들을 다 한 번씩 출력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5색을 출력할 경우 이 5개의 필라멘트가 초반에 다 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할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일단 브림과 레프트가 켜져 있으면 이 부분이 유효한 상태로 되어 있고, 논이나 스커트로 되어 있으면 비활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상단 메뉴 및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좌측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 모델이나 하나 불러온 상태인데요. 이렇게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왼쪽에 아이콘들이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은 모델을 이동하는 아이콘입니다. 모델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이용하면 아래로는 움직이지만 위로는 움직여지지가 않는데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환경 설정에 보면 모델을 빌드 플레이트에 자동으로 넣기, 이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모델이 빌드 플레이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로만 움직이고 위로는 뜨지 않습니다. Z축 0 이하로 내려간 모델은 출력이 되지 않고 커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반이 들어갔다면 절반은 잘린 상태에서 출력이 되겠죠. 마우스가 아닌 여기 X, Y, Z축에 대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직접 모델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확대 축소 메뉴입니다. X, Y, Z의 모델 사이즈를 통해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옆에 있는 퍼센티지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일단 X축을 50으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X축만 축소를 했는데 Y, Z축도 같이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단에 균일한 크기 조정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위에 스냅 크기 조정이라는 옵션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스냅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값으로 자동으로 가거나 균일한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스냅이라고 할 겁니다. 스냅 크기 조정을 누른 후에 모델의 화살표의 네모를 잡고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보면 X, Y, Z축의 크기가 10%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냅 크기 조정의 V를 해제하고 해볼게요. 스냅 기능이 없으므로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미세하게 확대 축소 조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원형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개체를 회전시키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누르시면 첫 번째는 리셋입니다. 회전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원상복귀 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바닥에 놓기, 이 아이콘은 회전을 시킨 후에 대충 위치를 잡은 다음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바닥에 접촉이 가장 넓게 되는 위치로 큐라가 찾아줍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클릭을 한 후에 모델에서 바닥면이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회전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메뉴는 한 번 누르면 활성, 다시 한 번 누르면 비활성입니다. 근데 제가 검은색으로 이게 모델을 설정을 했더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색깔을 라이트 블루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누르고 바닥에 닿게 하고 싶은 면을 이렇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바닥에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비활성화 되고요.
회전 스냅 메뉴는 아까 확대해서 스냅이 나왔죠? 확대 축소에서는 10%씩 모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회전에서의 스냅은 모델을 15도씩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스냅에 체크를 하고 활성화시킨 후에 빨간 선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도씩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전 스냅을 끄면 이렇게 1도씩 정교하게 회전이 됩니다. 다음은 좌우 흰색과 검정색이 있는 네 번째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회전하고는 좀 다른 앞뒤 상하 좌우의 미러 모양으로 모델을 변경시키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세 방향의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 화살표를 클릭하면 서로가 단순 회전이 아니라 거울에 비춘 것처럼 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오른손 모델이 있으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왼손은 바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아이콘에는 없지만 다운받은 플러그인 중에 메쉬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모델을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제일 상단에 메쉬 툴이 보여요. 그래서 또 그것을 클릭을 해보면 다른 것들은 다 잘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스플릿 모델 인투 파츠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모델이 이렇게 서로 입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서로 쪼갤 수 있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 커스텀 서포트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시장에서 설치한 플러그인인데 보통 여기 세부 설정에서 서포트를 설치하게 되면 큐라가 알아서 이렇게 서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커스텀 서포트는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서포트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한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랫 방향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서포트가 제거됩니다. 아이콘 하단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세팅은 익스트루더가 5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익스트루더가 보입니다. 현재 불러온 모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복제 모델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 두 개를 각각 이렇게 1번 익스트루더와 2번 익스트루더로 지정을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모델을 활성화시킬 때마다 아래 아이콘도 같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객체 목록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곳에는 현재 빌드 플레이트 위에 올려져 있는 모델의 파일들이 순차적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명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모델이 선택이 됩니다. 멀티 출력을 할 때는 워낙 많은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들을 원하는 색으로 파일명으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이곳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익스트루더로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객체 목록 하단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슬라이싱하면 저장될 파일 이름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이는 숫자는 해당 객체가 차지하고 있는 X, Y, Z축의 사이즈입니다. 기준은 모델 기준이 아니라 이 여러 모델들이 배드에서 차지하는 범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아래 5가지 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 보기에서 나왔던 3D 보기, 앞에서 보기, 위에서 보기, 왼쪽에서 보기, 오른쪽에서 보기를 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라의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큐라의 출력 설정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멀티 컬러 출력에 특화된 3D 프린터 회사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다른 큐라 설명과 차별화를 두고 설명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레티였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아시죠?